번째 소설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설은 박서련 작가님의 그소설 문학동네 여름호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이 그소설이란 소설 속에는 두 편의 소설이 나오죠. 한 편은 내가 학창시절에 썼던, 제목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도용된 작품의 얘기가 나오고, 제목이 내 얘기라는 그 단편이 나와요. 그 소설에 이제 초점하자에 의하면 2019년에 쓰고 2020년에 발표한 낙태죄라는 한국 사회에서 뭔가 헌법 불이치 그 판정을 받는 그 시기를 이제 거쳐 있기 때문에 이 두 편의 소설을 둘러싸고 소설이 쓰이는 시기, 그리고 읽히는 시기, 그리고 그 안에 내 경험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엮여서 이 작중하자에 의하면 의미 있는 기록으로서 이 소설이 역할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새롭게 질문하게 만드는 소설이고, 뭔가 최근에 이제 한국 문단에서 이제 이 소설 쓰기와 읽기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소설이어서, 그게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현실의 어떤 진짜 사건을 딱 적시하지는 않는 형태로 제 소설이 쓰여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전략적으로 잘 쓴 작품이라는 생각은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슈가 됐던 공모전 도용 사건 같은 게 있었잖아요. 되게 화제가 됐던 그런 사건도 그렇고, 또 이제 뭐 작가들이 이제 어떤 사적인 어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뭔가 피해가 갈 수 있을 내용들을 이렇게 소설화하면서 문제가 됐었던 사건들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고, 특히 이제 주로 여성 작가들이 겪게 되는 어떤 사건을 겪은 사람이 작가인 너 아니냐 얘기가 되는 어떤 부분들까지 이렇게 골고루 다 이렇게 반영이 돼 있어서,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젊은 여성 작가들이 느끼는 어떤 불안함과 공포 같은 것들이 예민하게 그려져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 SNS 시대에 어떤 공론화와 폭로의 어떤 방식이 굉장히 일반화된 상황 속에서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 이야기를 소설 속에 쓴다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많은 부담을 가지고 해야 되는 어떤 작업인지를 이 박서련 작가가 이 그 소설이라는 작품을 통해 잘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소설은 과연 내가 경험한 거를 써도 되는가, 우리가 경험한 것을 써도 되는가, 그럼 그 비율은 어디까지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소설이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그런 문학계에서 일어났던 여러 일들을 상기시키는 것도 있어서 좋았지만, 일단 이 소설을 그냥 읽으면서 되게 몰입이 잘 됐어요. 남녀라고 얘기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그 차이를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사실 저는 이 소설을 읽을 때 너무 그런 차이들을 극명하게 보여줘서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교묘한 방식이나 좀 더 미묘한 방식이 아니라 너무 드러나게, 그래서 예컨대 그 구남친이 전화 와서 막 욕하면서 그거 내 얘기고 우리 아기잖아, 뭐 낙태충아 막 이렇게 욕하는 것도 너무 전형적이어서 크게 재미가 없는 캐릭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약간 아쉬움이 남기는 하더라고요. 소설의 제목을 내 얘기로 지었을 때에 또 느껴지는 효과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소설이 막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쭉 쓰고 있으면 그럼 이게 작가가 겪은 얘기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작가가 어떤 인물이나 뭐 화자를 내세워서 자기 얘기인 것처럼 쓰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제 독자들이 어떤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것 자체가 이제 어떤 소설을 읽는 그게 매력이기도 하고 되게 어떤 위태로운 지점이기도 하다는 걸 이 소설이 잘 보여주는 것 같고, 안윤 작가님의 달밤, 이 두 번째 소설인데요. 비유 6월호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이제 뭔가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이제 소설이 문체가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생일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소혜라는 본인과 가까운 어떤 동생, 육개장을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재료를 준비하고, 또 생일이니까 미역국도 끓이고, 그러면서 이제 떠오르는 기억들이 중간중간 끼어드는데, 거기서 등장하는 이제 인물이 이제 언니이고, 언니랑은 대학 때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시를 쓰고 이야기, 뭐 시나리오나 이런 쪽을 쓰셨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막 그 카페에서 이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시간을 때우거나, 돈이 생기면 맛있는 거 이렇게 사주면서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언니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냥 훌쩍 사라지는 어떤
성격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각자의 이제 삶의 영역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좀 멀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고요. 시 쓰기에 조금 이제 멀어지고 사회복지사 시험을 준비하던 중에 소혜라는 이 친구를 광화문에 있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음반 내기 위해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사는 친구였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소혜랑 언니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지는 않아요. 1년 전에 이제 소혜의 생일이어서 그날도 이제 축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연락을 받습니다. 언니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장에 황망하게 가서 소혜의 생일이면서도 언니의 이제 기일인 거죠. 소설의 말미에는 이제 소혜가 와서 이제 생일상 같이 생일 파티하고 같이 먹고 소혜가 잠들고 난 다음에 그 언니의 제사상을 이제 언니의 안부를 묻습니다. 이제 그 언니가 자주 하던 말, 달을 바라보면서 이제 달이 떴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운이 많이 남는 소설이었고, 내가 있고 언니가 있고 소혜 이렇게 세 가지 이 트리오가 나는 시를 쓰고 이 친구는 음악을 하고 여기는 시나리오잖아. 이 예술의 가난의 트리오로 딱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항상 그랬어요. 저는 왜 청년 예술가들은 그런 존재로 늘 그려져야, 이렇게 가난과 슬픔과 예술의 어떤 연대에서 왜 나는 슬픔을 항상 느끼는가, 이게 저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런 어떤 인식의 전형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라면서 늘 이렇게 왜 이런 거에 내가 감동하는가 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만든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리오라고 말씀하신 나를 중심으로 소혜와 언니가 있는데 이 세 명을 만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소설의 끝내 이제 이 밝혀지지 않는 게, 언니한테 묻고 싶은 말이 있다고요, 지금 나는. 근데 결국 묻지를 못해요, 마지막까지.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두 가지 질문 정도가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죽음을 선택했으니까 왜 그랬냐고 묻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제가 조금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은 언니도 나를 사랑했냐고 묻고 싶은 것 같아요. 언니에 대한 감정이 소혜를 바라보는 감정과 조금 달랐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별한 마음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언니는 자꾸 사라져버리고 내 시야에서 벗어나고 하니까 내가 가졌던 마음과 언니가 나에게 가졌던 마음이 뭐 비슷한 마음이었는지를 꼭 물어보고 싶은 감각 같은 게 이 소설에 있다고 느껴졌고, 그 끝내 얘기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저는 이 소설이 아까 얘기한 전형적인 어떤 가난한 예술가들의 이야기, 뭐 언니들의 연대를 넘어서는 어떤 종류의 만들어내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지막에 이제 생일상이 제사상이 되는 그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좀 되게 잘 표현했다고 느꼈던 게, 그걸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나 죽음이나 이렇게 멀지 않다는 거를 딱 눈에 보이게 표현해 준 게 저는 그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고, 은주 언니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그 언니에 대한 정보라고는 그 언니가 시나리오를 아마도 쓰는 사람일 것이라는 것과 돈이 없을 때 나한테 커피를 사줬던 사람 정도, 그 두 가지 정보밖에 없어서 그 인물을 상상하면서 읽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에 비해서 소혜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소상히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서 어떤 인물을 그리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거 왜 이제 언니들의 어떤 플레이리스트가 나오고 디어 클라우드의 사라지지 말아요라는 노래를 직접 언급하기도 하는데, 노래를 틀고 들으면 뭐 끝납니다. 노래를 틀고 소설을 읽으면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어떤 막 이게 몰려와요 막.